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죠. 자, 여기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x에 의해서 미분 가능하면 x에 의해서 연속이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연속이어야죠. 연속이어야 미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 아니야. 연속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니야. 연속성 배우는 거는 첫 번째 이제 극한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이 극한이라고 하는 값은 연속하지 않아도 돼요. 비어 있어도 좌극한 우극한 따뜻할 때 일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극한만 구한다. 그리고 나 이제 함수값 찾는 거죠. 함수값 찾았는데 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일치해야 연속성을 띠는 겁니다. 연속성을 띠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연속하면 항상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하는데도 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어떤 한 지점에서 왼쪽에서의 왼쪽이죠 이게 왼쪽에서의 미분 계수랑 오른쪽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뾰족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뾰족점 얘기 나올 거예요. 뾰족점 여기 있네 짜잔. 자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뾰족점. 주로 이제 1차로 되어 있는 절대값 함수입니다. 1차로 되어 있는 절대값 함수거나 아니면 뭐 x축 기준으로 2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라 하더라도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올라와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뾰족점이 발생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지? 올라와 버리니까.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 올라와 버리니까 뾰족점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데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x 이렇게 써. 그려놓으세요. 이렇게나 이렇게 예시로 그려놓읍시다. 그렇죠? 그런 거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A를 기준으로 좌미분 계수는 기울기가 음수고요. 우미분 계수는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다르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 함수가 연속이어야 되는 건 맞아. 그 지점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 지점에서 연속이라 그래서 항상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를 기억해 두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 미분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짜잔, 짜잔, 짜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보러 갑시다. 69쪽입니다. 자, 다음 함수는 x에 의해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면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는 거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를 그럼 되겠고요. 즉 y절편 1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어디까지만? 1까지만. 그러니까 1에서 멈추는 거지.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를 인정받고요. 그러면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요. 기울기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리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1 이상일 때만 그걸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즉 뾰족점을 갖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미분계수 구하라. 그러면 좌미분계수 여기 보면 열심히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자, 미분계수는 뭐랑 같은 표현이 있다 그랬어. 주희야 뭐라 그랬지? 미분계수가 뭐랑 같은 표현이라고? 응? 이런 마법소사 소정아 뭐랑 같은 표현? 그렇지, 순간 변화율. 오늘 다시 적고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변화율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 더 얘기했어요. 오! 정근선의 방정식. 정선의 방정식. 오! 뭔가 뭐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방금 비슷했어. 비슷했어. 정근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같은 편이에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자,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봐봐. 그럼 이렇게 열심히 쇠가 빠지게 할 게 아니라 왼쪽에서의 여기 보면 순간 변화 즉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죠? 근데 우미분계수 구하라 그러면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뾰족점에서는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첫 번째 답은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아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시험이 잘 나와. 뭘로 잘 나오냐면 이대로 내지는 않지. 이렇게 쓰라고 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의 식이 뭐냐 이걸 찾아라 이런 걸 잘 냅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아 그럼 미분 가능하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 찾는 게 아니야. 연속하는 상황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연속인을 자꾸 답으로 고르더라고. 그럼 안 돼. 불연속인은 애당초 답이 아니야. 연속하는 상황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걸 찾으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뾰족점을 찾으라는 거야. 뾰족점 찾아봐 이런 얘기예요. 찾아봐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러면은 두 번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그래프가 여기는 2차 함수고 여기는 뭐냐 이거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기울기 한번 그려보자. 그려보면 어쨌든 1,2고 1,2야. 그러니까 1,2에서 만나는 거 분명해요. 그지? 그리고 얘는 아래로 올라간 2차 함수인데 어디를 지나야 되면 0,0하고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를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니까 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지. 맞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3x-1이니까 마이너스 1인 시점을 지나면 직선으로 이렇게 와버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거 부드럽게 연결될지 그죠? 아니면은 뭔가 꺾여서 연결될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어떻게 한다? 식을 통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좌미분계수 구하러 가겠습니다. 좌미분.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이죠. 1에서의 왼쪽이야.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 좌미분계수 따지는 거니까 식 어떻게 써야 돼? x-1분의 f에 그러면 요거만 따지면은 원래는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그죠? 그걸 극한으로 보낸 것이 뭐가 된다? 순간 변화율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직접 써보세요. 이걸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물론 이제 도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거 잘 안 쓰거든. 그래서 더 해야 돼. 그래서 이걸 표현해가지고 서술형으로 기술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할 줄 알아야 돼. 미분계수를 직접 표현해야 된다.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얘기했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0에서의 좌미분 근데 0에서의가 아니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돼 0에서의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h f에 이런 식으로 1이죠. 그러면 1 더하기 h 마이너스 f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동일한 표현이죠. 1에서도 마이너스 쪽으로 하는데 0에서도 마이너스. 아니 기준을 바꾼 거야. 얘가 보면은 얘가 x-1이잖아. x-1을 h로 했잖아. 그죠? 맞아? 이렇게 바꿔준 거지?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x가 1에서 마이너스로 가. 여기서 1에서 마이너스. 그지? 그럼 한마디로 1을 빼면 원래 h는 0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생각해봐. 1보다 조금 작은 수다. 이래 봐.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음수일까 양수일까? 응? 1보다 작은 얘가 1보다 좀 작다니까? 자, 1 빼기 1 0이잖아. 근데 앞에 있는 수가 1보다 조금 작다면 그 결과가 실제로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지. 그러니까 0의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입니다. 알겠습니까? 지면 지금 안 된다고? 아, 안 줄 거야. 이거만 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걸로 풀 겁니다. 자, 그럼 산수해 봅시다. 짜잔. x-1분의 자, 요거는 fx죠? 그러면은 요거 내가 요거 아니 뭐야 이거 좌미분계수 한다 그래놓고 자, 그럼 요걸로 해. 좌미분이니까 요거죠. 1이 L쪽이니까. 자, 요거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야 되죠? 1 대입하면 2였죠? 그럼 빼기 2니까 이렇게 됩니다.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x-1이 약분되죠?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남겨놓으세요. 밑에 다 써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다 지울게. 자리가 없어. 그리고 이제 우미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미분. 개수 생각한 거 이거 우미분 개수예요. 원래. 열리겠지? x가 1에서의 우미분입니다. 마찬가지죠? x 마이너스 1분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분에 식을 fx니까 우미분이니까 1의 오른쪽 얘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이고요. 자,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극한값 구하는 거로 x-1은 서로 약분되게 되었습니다. x-1, x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컷 되고 어디로 보내라? 1로 보내라. 그러니까 1을 대입해주면 얼마나 3 나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미분, 우미분 일치하니까 얘는 연속하면서 미분 가능한 거죠. 즉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 연속, 미분.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적으로 이제 애매한 부분은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 앞으로는 항상 선생님 기울기 이렇게 그래프 항상 그려서 할 겁니까? 아니지, 오래 걸리잖아. 근데 늘 강조하는 게 뭐야?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가 없이 답을 구할 거란 말이야. 산수를 계속 보여주다 보면 그 산수를 따라해.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래프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얘가 어느 정도 남아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맞아? 그런데 지금 축이 어딨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1 이상을 남길 때는 아 여기서 이렇게 남는구나. 여기 없어지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알겠죠?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과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함수를 배운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담는 연습을 해라. 알겠습니까? 연습을 해. 그게 기본으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우리는 식으로 풀 거기 때문에 그래프 안 그리더라도 얘는 그럼 어떤 식으로 파악하면 되냐면 자, 연속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대입하면 돼요. 어디? 1에서 끊어지잖아. 그치? 그럼 1을 대입한 결과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이어질 거 아니야. 여기서 1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지 말라니까. 1이 안 들어가고 얘가 1이 들어가잖아. 하지만 1에서 서로 붙어 있어야지. 하나는 색칠돼 있고 하나는 색칠돼 있지 않은 애가 이렇게 붙어 있어. 와서 연결해줘야 연결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1을 대입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2 나오고요. 1 대입하면 2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야 라고 파악해 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분가 이제 요거죠. 자, 좌미분계수 구했더니 이렇게 되고 우미분계수 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앞으로 할 때 이렇게 매번 불편하게 쌤이 산수 이거 오래 걸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오늘 배울 겁니다. 도함수라는 게 있어요. 도함수 y 프라임, f 프라임 x 이거 뭐 다 이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도함수는 일종의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그냥 매번 이렇게 1에서 구해야 돼, 뭐 3에서 구해야 돼 이런 거 상관없이 도함수를 유도해 놓고 1에서 구해야 돼. 그럼 1 대입하면 나오고요. 미분계수가. 2 대입하면 미분계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식을 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뭘 배울 거다. 지금 되죠 이제? 자, 연속 가능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하나만 해볼까요? 그러면 뭐 해볼까? 뭘 제일 까다로우려나? 2번 해보자. 2번. 자, 2번은 뭐 다른 걸 아니라 그래프 그리면 바로 확인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지? X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아래로 볼록하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절대값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사라지고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이 위치가 뭐냐? 뾰족점 생겼잖아. 이 위치. 이 값과 이 값이 얼마여야 돼? 이 값이 마이너스. 이 값이 1. 1에서의 미분가능. 어때요? 얘는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얘를 되는 무슨 점이니까? 뼈조점이니까. 그지? 이 점에서의 왼쪽의 기울기 음수고요. 오른쪽의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뾰족점을 발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그래프만 따져서도 바로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프로 조사했으니까. 안 그러면 이제 또 양수 저거 나눠가지고 왼쪽하고 오른쪽에서의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맞다. 어차피 촬영하고 있지. 왜 이렇게 안 오나?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어차피 촬영하고 있으니까. 하고 합시다. 저거는 이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 나중에 하고 나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보면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불연속인 x의 값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불연속 타들에 1하고 3 불연속입니다. 그죠? 뚫려 있잖아요. 불연속이. 그러니까 x는 1, 4.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값 일단 1, 4. 그죠? 왜 1, 4? 불연속이면 당연히 미분 가능해. 조건이 그거야.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어야 미분 가능하다고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뭘 찾아야 돼?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곳을 찾아야 돼. 즉 뭘 찾는 거야? 뭘 찾는다고요? 여주야? 그렇지. 뾰족점을 찾는다. 그럼 자, 뾰족한 게 누가 있어? 부드러 뾰족. 아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찾는 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곳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니까 그것도 잘 구별해야 돼. 여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곳이죠. 여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그죠? 왜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자, 그렇죠. 장난 아니야. 헷갈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안 돼? 안 헷갈리지? 알겠지? 그럼 얘는 극한값이 달라. 그죠? 얘는 극한값은 같아. 하지만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여기는 애당초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라고 표현되는 거고. 불연속하면은 애당초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고. 연속인데 모든 구간이 연속인데 여기 나머지 구간은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뾰족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래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주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밑에 그럼 풀어보세요 한번. 시험 되겠습니다. 2분. 앉아. 응? 하면 어딨어? 그렇잖아. 2랑 4 사이. 아니 그래도 여기 할게. 거기 할게. 아이고 몸이 안 좋아 보였어. 책 펴세요. 페이지 70쪽입니다. 70쪽. 자, 초연아 들어봐. 뭐만 찾으면 되냐면, 자, 봐봐. 미분 가능하다. 지금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까는 게 이겁니다. 연속을 깔고 가요. 연속하면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연속하면 미분 계수를 항상 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미분 계수를 구하는 게 연속이 반드시 돼야 돼. 선행돼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연속이라고 언제나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그게 뭐냐면 뾰족점일 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에서 올 때를 생각해보면 이 점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서 올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서로 어때? 다르잖아. 그런 걸 뾰족점이라고 얘기하고요. 뾰족점일 때에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뾰족점일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앞부분 모자란 거는 풀면서 정 안 되면 이따 넘어가지 못해도 설명해달라고 그래. 자, 그러면 답을 얘기하고 소정아, 답 뭐 나왔습니까? 5번. 연속이지만 미분가는 이 5번 왜 틀렸어요? 몇 개인데? 한 개. 그렇죠. 여기 2에서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뼈초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왜 맞는지 알겠습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하고 있어요? 1번. 자, F'에서의 3값입니다. 그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한글로 표현하면 미분계수.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그렇지.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죠? 여기 3 썼어요. 그럼 이제 뭘로 해석하는 거야? 3에서의 미분계수.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맞아요? 자,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돼요. 그죠?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그죠? 우상향 한다는 건 기울기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양수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자, 다시 미분계수는 뭐랑 같다고요? 순간 변화율이면서 그 다음은 접선입니다. 알겠죠?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동일시해라. 알겠습니까? 다음 갈게요. 다음 쪽으로 갑시다. 자, 74쪽입니다. 드디어 이제 고합니다. 자, 미분가능 함수가 있습니다. 정역의 각 원소 x의 미분계수를 각각 대입시키면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새로운 함수를 f'x라고 지칭을 할 거고요. f'x는 이거 델타 x 이제 x의 변화율인데 h라고 해도 되겠죠? h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우리가 그냥 1 넣으면 1에서의 미분계수, 그죠? 3 넣으면 3에서의 미분계수, 4 넣으면 4에서의 미분계수 이랬잖아, 그지? x 넣으면 이제 x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x 대신 1 넣으면 그냥 1에서의 미분계수, 2 넣으면 2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 자체를 어떻게 식으로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 생각이고 도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함수의 정의라는 거야. 이거 얻을 수 있는데 이때 함수 f'x를 뭐라고 한다고요? 밑줄 그어서 fx의 도함수라고 합니다.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일반화 시켜놓은 겁니다. 일반화 시켜놓은 거. 그걸 도함수라고 하고요. 도함수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등장할 수 있어요. 모두 한 번씩 써보세요. 여기 보면 f'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y'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dx분의 dy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d라는 게 붙으면 뭐야? 미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x분의 dfx, fx는 뭐 대신에 등장한 거야? y 대신에 등장한 거죠. 이 표현법을 알아야 돼. 보고 얘가 뭐 하고 있다? 미분하고 있다. 알겠어요? 도함수를 구하고 있다. 라는 표현들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표현들에 대해서 익숙하라고 한번 써보라는 거야. 써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거 미분이구나. 이런 게 미분. 이런 거. 프라임타랑 미분. D라고 쓰고 Y 대신에 이런 거 어떤 식 앞에다가 dx분의 d 붙여놓으면 이런 게 됐나요? 자, 위에.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자,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라고 하고 그 계산법을 이제 미분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법에 대해서 정리되고 배우는 겁니다. 갑시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y는 x의 n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이 앞으로 나온다. 그리고 차수가 하나 낮아진다. 끝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x의 4제곱. 이걸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은 y 프라임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미분하라 그러면 도함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 써놨잖아. 얘가
앞으로 나간다. 보이겠나? 얘가 하나 낮아진다. 이거라고요.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 y는 이번에 2x의 5제곱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y 프라임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 뒤에 어떻게 된다고? 4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더함수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h로 말고 x로 가자. h가 0으로 갈 때 h가 이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 더함수를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얘는 이제 x 더하기 h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거 대신에 뭐를 넣겠어?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x를 넣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h. 재밌는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적고 나면은 이거는 어떠한 공식을 따르냐면 위에가 제곱의 차, 합차 공식을 따라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n제곱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특정을 한번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돼? x 빼기 2랑 뒤에 x 더하기 2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얘도 뭐가 등장해요? 이렇게 쓰면 x 빼기 2 등장하고요. 뒤에 식이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거 빼기 등장하니까 이렇게 등장해요. 그죠? 맞아? 그리고 나서 뒤에 뭔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뒤에 이제 적는 애들 때문에 적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차수가 하나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x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여기 적어보세요. 더하기 h가 하나 등장하면 x에 n-2 이런 식으로 등장하겠죠. 쭉 등장하면 그 가장 나중에는 이제 h만 남기 때문에 h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쭉 정리해 보면은 h 대신에 x라고 하는 걸 대입합니다. 그럼 h 대신에 x로 들어가니까 어때? 얘가 또 뭐가 되냐면 x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x에 n-1제곱 돼요. 그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n-1을 써요. 그래서 전부 n-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n-1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등장하니까 n번 등장하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기 때문에 더함수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 자체 n제곱 마이너스 요거 자체 n제곱을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냥. h가 밖으로 나온 게 아니야. 이거는 뭐 한 거냐면은 이게 아까 선생님 합차공식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요거에서 요거 뺀 거라고. 그러니까 x 더하기 h 마이너스 x 쓴 거예요. x가 사라지고 h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야 분모인 h랑 서로 약분되니까. 알겠어요? 그런 성질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이거 뭐 증명은 선생님 여기서가 아니라 이거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걸 참고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 이겁니다. 자, 그럼 y는 x를 이제 여기
1차죠. 1차를 미분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1차를 미분하라 그러면 여기는 차수가 낮아져야 되잖아. 그러면은 y는 x니까 여기는 1 내려오고요. 얘는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x의 영적은 뭐였죠? 여기가? 1이었죠. 그러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3x라고 씁니다. y 프라임 구하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일까? 보고 1? 1이 내려와서 3이 있으니까 그냥 3 되고요. x의 0제곱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써보자. 이제 우리가 2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각각 이제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얘도 도함수 구하는 식을 이용하고 얘도 도함수 구하는 식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얘는 앞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내가 만나야 돼. 얼마가 되지? 4가 되고요. 차수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x.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 내려옵니다. 근데 어차피 1로 내려오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죠? x의 0제곱이니까 이렇게 나눠져.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도함수 구한다는 건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차수가 어떻게 되더라? 하나씩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차수가 하나씩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지수에 있는 숫자가 개수로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하면 이거야. 자 지수에 있는 숫자는 앞으로 나가가지고 개수가 된다. 알겠죠? 그리고 차수가 낮아진다. 끝입니다. 이게 도함수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항함수에서 도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y는 3x 4제곱 2x 제곱 3x 일단 할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 상수는 따로 해줄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y 프라임 구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초연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데 여기는 12x 오케이. 4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제 숫자가 등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숫자가 등장하면 보세요. 여기 보면 상수일 때 프라임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0으로 약속합니까?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는 어떤 애야? 맞아? 얘는 기울기가 얼마죠? 항상 0입니다. 여기서도 기울기 0. 여기서도 기울기 0. 여기서도 기울기 0. 맞아? 자, 순간 변화율이 0이야. 그러니까 0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나머지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똑같이 이대로 뿅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도함수라고 얘기하고요. 도함수의 이제 실용성 유리한 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식이 있어요. 우리 함수 식이 있는데 이 식에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랑 같은 표현이고 순간 변화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 배운 대로 따지면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요거니까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분의 fx에서의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구해야겠다. 식에 대입해가지고 막 인수분해하고 그죠? 근데 식이 불편하잖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 맞아? 도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 이제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되고요? 프라임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얘가 미분계수잖아. 맞아? 일반화 시켜놓은 거니까 x에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더하기 3. 그래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짜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수배 합차의 미분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실수배와 합차의 미분법은 우리가 이제 이어져 오겠습니다. 극한부터 극한,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연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모두 실수배에 대해서
다음에 덧셈, 그 다음에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4층 연산에 대해서 다 분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지 윤선아? 마찬가지야. 얘도 그럴 수 있어. 미분도 다 마찬가지거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없지? 곱셈과 나눗셈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나눗셈은 취급하지 않고요. 당장은 다루지 않고 곱셈은 다룰 건데 곱의 미분법은 다릅니다. 좀. 그냥 바로 하면 안 되고 이 도함수를 이제 우리는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곱의 미분법, 즉 곱에서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따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미분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를 더하면 됩니다. 이게 3개든 4개든 5개든 상관없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곱의 미분을 하는 거야. 자, 다시 곱의 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이렇게 곱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는 미분하면 하나는 그대로. 알겠습니까? 그냥 그거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3개일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3개일 때도 얘 미분하면 얘네들 그대로. 됐어요? 가운데 미분하면 얘네들 그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미분하면 얘네들 그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더해주면 돼. 선생님 4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겠죠? 수학은 규칙을 좋아하기 때문에 4개일 때도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요것만 기억해줘요. 요거 체크해 봅시다. 별표로. 요거 헷갈리니까 요거 잘 기억하고 n제곱 꼴일 때 이렇게 기억해 줍시다. n제곱 꼴일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짠, 요거요. 요거 얘입니다.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이걸로 f'(x) 구하라. 어떤 다항 함수의 5제곱꼴입니다. 그러면 똑같아. 그냥 어떤 식의 5제곱꼴이니까 앞으로 5를 내보내고요. 써줍니다. 차수를 낮춰야 되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곱하기를 하고 가로치고 그 안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얘를 미분한 거 써줍니다.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뭐야? d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다항식이 되어 있을 때 다항식의 n제곱꼴의 미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으세요. 이거 써놔. 예시 하나 써놔. 이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했어?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 번 이제 얘기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미분하는데 왜그 4제곱하면 앞으로 안 가요? 미분했는데 4제곱은 왜 앞으로 안 가요? 4제곱 앞으로 갔는데 5제곱 앞으로 갔잖아. 이렇게. 그럼 뒤에 거 그냥 그러니까 어떤 다항함수의 n제곱권은 이렇게 미분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얘를 미분한 거 한 번 곱해줘야 돼. 그거 증명은 뒤에 나옵니다. 증명은 뒤에 나오는데 증명이 또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라고 문제 나오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을 좀 외워놔. 자, 보세요. 78쪽입니다. 자, 보세요. 함수에 대하여 f'의 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라는 얘기죠. 프라임 붙어있으면 이제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일반화해야 되니까 이제 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도함수로서 푸는 겁니다. 도함수로. 자, 그러면 미분해야 되니까 f'x는 곱의 미분이에요. 앞에 거랑 뒤에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매번 전개해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곱의 미분법을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앞에 거는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그죠? 상수는 없어지고요. 얘는 차수가 낮아져서 나오니까 1이야 얘는. 그지? 그럼 얘는 그대로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자, 이번에는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해야 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앞에 거는 x 더하기는 그대로 두고요.
얘를 미분할 겁니다. 얘를 미분하면 2가 나가니까 2x 마이너스 3 사라지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3. 이걸 정리하는 게 이제 f'x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면 돼요. 이거 정리할 줄 알잖아. 그지? 정리한 다음에 프라임 구해봐. 그러면 이렇게 한 결과물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x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걸 정리할 게 아니라 이걸 구하는 거잖아. fx가 아니라. fx 구하라 그랬으면 이걸 정리하는 정리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f'1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1 대입합시다. 1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죠. 1 대입하는 거니까 얼마 되냐면 3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 그럼 답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알겠습니까? 됐어요? 앞에 거에서 x 플러스 2 아 이거 미분하면 1이니까. 아 됐어? 또 뭐 질문 있는 사람? 그렇지 알겠어? 알겠죠? 고불의 형태로 된 미분은 어떻게 하라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그대로 됐어요? 더하기 얘가 그대로면 얘를 미분. 알겠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자 함수 fx가 있어요. 이제 미지수에 있죠? 요런 걸 가지고 이제 미지수 구하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도함수 구해봅시다. f'(x) 도함수 구하면 호주야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요거 어떻게 해야 돼? 프라임 하면 요거 모르겠어? 아니 그냥 단순하다니까. 지수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나간다니까. 앞으로 나가니까 3 a x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냥 더하기잖아. 이거 곱하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미분하면 된다고. 요거 미분하면 뭐야? 그렇지 b죠. 그죠? 그래서 상수는 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미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거는 프라임이니까 이거 두 개를 대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두 개 대입해서 구하는 거지. 자 첫 번째 f 프라임 0이에요. 그럼 0을 대입해줘야 되니까 0 사라지고 b만 나와요. b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아 이렇게 b가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입니다. 1을 대입하면 5래요. 그럼 f 프라임에다 1을 대입해주는 거죠. 1을 대입했더니 3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이게 5랍니다. 그런데 이제 b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나오기 6이 되죠? 3a는 6이니까 a는 2가 나오겠죠. 0 대입하는데 왜 B예요? 응? 0 대입하는데 왜 B예요? 여기 0 대입했잖아. 0 대입하는 게 없어지고 b.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를 구해야 돼. C 구하는 건 어디서? 여기는 C가 없잖아. 그죠? 도함수에는 C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C로 돌아가야지. C 구할 때 C를 구하라고 이거 있는 거지. 됐습니까? 1을 대입하면 4기 때문에 1을 대입해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이게 F1. 됐습니까? 맞아? 응. 근데 이게 얼마래? 4래. 그러니까 이게 4라고. 아니, A, B 구해놨잖아.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1이었어. 얘가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어. 얘가 얼마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죠. 됐습니까? 따라서 C.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라. 이런 것도 그냥 항상 다 더해버리던데 잘 보고 답을 적으세요. A랑 B를 더하고요. 1입니다. C를 빼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잘 체크하면 되겠지. 여쭈나 뭐또 의문사항이 있어?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거 해봐야 알지. 57번은 선생님이 같이 하게 고유미분법인데 58, 59로 해보세요. 58, 59. 57번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3시 10분까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많아?
제대로 풀고 나머지 설명해야겠네요. 중간 건 할만할 것 같고요. 밑에 거 같이 볼까요? 이거 있나? 중간 거는 뭐 직접 해보면 될 것 같고, 위에가 완전 똑같으니까 차수도 낮으니까 훨씬 쉬울 거고. 밑에 보세요. 이거 맨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 fx를 미분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f'이라고 g'이 같다라는 표현이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찾아 나가야 됩니다. f'x 필요하고 g'x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f'x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미분해라. 여러분 소정아 미분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3x 제곱 더하기 2ax. 그렇죠. 상수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요거를 미분하라 그러면 얘가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곰의 미분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곰의 미분법대로 적은 거야. 앞에 거 미분하면 얘는 그대로.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2x고요. 얘는 그대로니까 fx. 앞에 거 그대로 두면 뒤에 거 미분. 그러니까 앞에 거 그대로 두고요. 뒤에 거 미분했어요. f'x라고 적었습니다. 두 개를 더한 게 곰의 미분법. 알겠습니까? 곰의 미분법 연습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1을 대입한 게 서로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1을 대입해서 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3 더하기 2a가 돼요. 3 더하기 2a. 같다고요. 누구랑?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1 대입해볼게. 1 대입하면 2가 되고요. 1 대입하면 f1이 되죠. f1 뭔가 봤더니 여기 있어. fx가 이거잖아. 여기다 1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1 대입해주면 1 더하기 a 마이너스 3에 의해서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더하기. 여기 마찬가지로 1 대입하면 2가 돼요. 그러니까 2가 되고요. 자, F'입니다. 이번에 F'는 여기다 1 대입한 거죠. 여기다 1 대입하면 3 더하기 2a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3 더하기 2a. 이거 전개해서 a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 더하기 2a가 2a이고 여기는 4a인가? 6a인가? 마이너스 4고 더하기 6인가? 더하기 2인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a는 이렇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4분의 1 하면 그래서 아까는 막 졸려하더니만 스스로 이제 좀 푸니까 좀 잠 깨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맨 위에 거 보겠습니다. 맨 위에 거에서는 봐봐. 9배, 아니, 일단 적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 문제가 많이 남았네. 자, 맨 위에서는 9배 미분법을 따라야 되잖아. 그죠? 다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자, 봐봐. 얘는, 자, 총 7개 돼야 돼요. 어떻게? 얘 미분하면 나머지 그대로. 맞아? 얘 미분하면 나머지 그대로. 얘 미분하면 나머지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두 더해야 돼. 근데 그걸 다 쓰라고 문제를 내는 거면 욕을 해야지. 이씨. 그지? 그럴 일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뒤로 가봤어. 그랬더니 두 개만 구하면 돼. 자, 그럼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자. 자, 얘를 미분하면 뭐죠? 초연아, 얘 미분하면 뭐야? 이거 미분하면 뭐야, 이거? 그렇지, 1이야. 그러면 얘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두는 애 이렇게 있어. 그죠? 응. 그거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여기 1 대입하라잖아. 어떤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봐봐. 얘를 미분하고 나머지를 냅둔다고 생각합시다. 얘를 미분하면 얘가 1이 되죠? 그럼 얘는 그대로 있잖아.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취급당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살아남는 애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앞에 맨